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안녕하세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제롬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닌데요. 노인학과 이제 과학기술을 결합한 그런 쪽의 어떤 분야여서요. 우리 박영란 교수님께서는 이제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또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쪽 분야에 가장 이렇게 권위 있는 교수님이셔서 한번 우리 회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오늘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예, 그러면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거의 지금 90명이 이렇게 네, 만난다는 게 제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주 새로운 경험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접속하신 것 같고요. 저랑 한 10km 반경에 지금, 네, 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멀리 부산도 보이고, 뭐 광주, 네, 안산,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사실 제주도도 계시네요. 제주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 단체 회원이기도 해요. 회원 가입한 지는 좀 됐는데 가끔 네, 가끔 그 청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치매 극복의 날 기념 막 이렇게 막 써 주셔 가지고 더 부담스러운 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1시간 동안 제가 치매 예방과 제론 테크놀로지이니까 어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음 그러니까 제가 치매 예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연대기적으로 풀어가다 보면은 제가 오늘 왜 선생님들께 제론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난 한 그 7-8 년에 걸쳐서 해온 일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론 테크놀로지가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좀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 시간 정도는 제가 슬라이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하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 치매에 관련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네,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고요. 분명히 다양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데 음 그게 이제 사실은 어 제가 그동안 이제 뵀던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치매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모인다는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하여튼 새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슬라이드 좀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들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가 분량은 좀 많은데 그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 제론 테크놀로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론 테크라고도 하고 GT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셔도 관련된 자료들이 인제 쪼끔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GT 같이는 안 보이지만 저희의 의도는 이게 G하고 T가 결합된 거로 요렇게 해서 상징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어 제가 인제 20대 중반부터 노인복지 공부를 하고 쭉 일을 해온 경험이 있는데, 지금 소속은 실버산업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버산업학과라는 게 있었어?"라고 또
좀 의아해 하시기도 하는데 실버산업학과는 2006년에 강남대학교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학과이고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 전공하고 2004년에 강남대학교에 일을 하러 갔는데 노인복지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며칠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뭐 10억, 20억 이렇게 이제 정부에 신청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프로젝트 제안서 쓰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 저한테는 거의 이제 그 15, 16년에 걸치는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가 된 셈이고요. 그래서 실버산업 학과에 저는 사회복지사로 가 있지만 저희가 노인보건학하고 경영학하고 경제학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같이 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노년학하고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실버산업이라는 용어는 좀 오래된 용어가 되어버렸고 법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2006년에 제정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이거를 또 실버, 고령친화 이런 말 안 쓰고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용어로 현장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앞으로 필요로 하는 이제 고령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학교는 이제 이 중앙치매센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치매 극복 선도 단체라는 게 이제 등장하고 그 선도 단체 유형에는 뭐 초등학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체 유형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사실 치매 극복 선도 대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10몇 년이 된 일인데 그 당시에 강남대학교가 2호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호점이 서울대학교가 치매 극복 선도 대학이 됐고 강남대학교는 2호점인데 강남대학교가 치매 극복 선도 대학이 되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교양학부에서 그러니까 교양학과에 치매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면서 이제 선도 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많은 단체들이 치매 극복 단체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각각이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정받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양과정에서 치매를 가르치고 실버산업학과와 저희 대학원에서는 치매와 노인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극복의 날 행사 1회 때부터 해서 치매 이제 걷기라든가 이런 캠페인들 많이 하는데요. 제가 뭐 걷기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이번이 15회라는 게 깜짝 놀란 사실이었는데요. 하여튼 매년 우리가 이런 그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더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원장님께서도 그 공유해 주셨지만 사실 치매 극복의 날을 제정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95년에 WHO가 처음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이후에 2008년부터 해서 치매관리법이 제정되면서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날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노인복지 분야나 보건이나 이런 데에서 뭐 유공자를 표창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들이 치매 극복의 날을 이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한 이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는 여전히 꾸준히 NGO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게 올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그러니까 치매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극복한다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치매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치매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그러면서
많은 그 기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치매 가족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우리가 이 치매라는 질병을 그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과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우리가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또 받고 있고 그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방이나 이런 뭐 이제 요즘에 치료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이 질병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고 이제 뭐 2050년에는 1억이 된다고 하는 1억이 이제 1억 5천이 된다고 하는데 2050년이면 지금부터 한 30년 뒤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2050년에 그럼 내가 몇 살일까라고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제 60대, 70대, 80대 그 발병률이 달라지는데 이제 80대, 90대가 되면은 거의 이제 뭐 서너 명에 한 명, 두 명, 두세 명에 한 명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이제 캠페인 333 같은 경우에도 WHO가 이제 그 초창기에 내놓은 여러 가지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지침에 들어가 있는 이제 11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신체 활동 금연 영양 관리, 알코올 남용 금지, 인지 기능 훈련, 적극적인 사회 활동, 체중 조절, 고혈압 관리, 당뇨병, 혈당 조절, 그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 우울증, 청력 손실 관리.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건강 생활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조금 그 치매 친화 커뮤니티나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나라가 이제 영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스스로가 우리가 가장 치매 우호적인 치매 친화적인 국가가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이 치매 우호 커뮤니티 내지 지역사회와 관련한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도 치매 뭐 안심 센터부터 시작해서 치매 안심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거주하시는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노인복지관의 뭐 기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한국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게 되는 이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오늘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배경도 약간 이제 거기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런 유럽에서 치매 과연 우리 생활 환경이 치매 환자들이 생활하기에 아니면 치매 환자들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에 우호적인 환경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요소들을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기술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기는 이제 그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여기 요 지금 한 100여 명 계시는 방에 이제 평균 연령이 만약에 50대가 많이 계시다면은 사실 지금 전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집단 규모가 50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50대가 이제 지금 40대가 여기 계시다면은 40대가 50대가 되는 10년 안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50대 이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년들이 이제 그 이후에 30년, 40년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그 나머지 기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치매 예방하고 결정적인 그 관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또 이런 수요의 그러니까 격차가 크다는 거하고 최근에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9.7% 이런 요소들이 있고 실제로 60대에서 한 뭐 8%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통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 환경도 더불어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2017년에 도입되면서 2018년에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앞에는 조금 딱딱하지만 이제 이 치매 예방이라는 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맥락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법이 노인복지법이고요.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저소득 무위탁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양로원이나 요양 서비스를 하던 그런 이제 아주 초창기 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양쪽으로 확장된 이 노인 돌봄 시스템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치매라는 용어는 사실 노인복지법에는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주거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거고 이제 노인 학대 이런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의 이제 규모가 이제 수천 개가 되는 상황이고 주간보호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인프라들이 정말 양쪽으로 많이 확장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보면은 노인복지 시설이 8만 개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6만 5천 개 거의 6만 7천 개는 경로당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경로당이 수도 없이 많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굉장히 독특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뭔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치매 예방과 관련한 내용들을 배워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있어서 실제로 뭐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요양시설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중요한 것 같고 전국에 256개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노인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독특한 특징은 전체 시설들 중에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가 땅과 건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 소프트웨어나 사람은 민간 부문에서 참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 실제로 장기요양 기관 같은 경우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75%가 차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치매 관리법 있고 그래서 왜 제론 테크놀로지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치매 얘기만 하는가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라면은 제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 KB 국민건강 숙면학교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이제 치매 예방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발표할 때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이 총명학교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치매가 예방이 가능하냐?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또 굉장히 당황스러워졌는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400개 되는 이 노인복지관을 그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이 단체가 이제 몇 년 전에 KB금융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노인복지관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예, 교수님 화면이 안 보이시네요. 화면이 또 안 보여요? 네, 잠깐만요. 소리만 소리는 들리시는데 화면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밑에 숨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이세요? 예, 예, 보입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치매라길래 좀 약간 이상하게 처음엔 생각했는데 너무 소리 들어도 금세 잡히고 뭐 기억을 잃어가는 거지 어르신들이. 좀 깜빡깜빡할 치매는 예방할 수 없는 병인 줄 알았습니다. 치매 환자다 하면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가는 길, 집 잊어버리는 그게 제일 겁이 나지. 너무 소리를 해도 못 들으란지 그게 겁이 나요. 가족들이 힘들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짜고 맵고 이런 또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고혈압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치매로 많이 또 진행이 돼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약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그 그림을 색깔 칠한다던가 여러 가지 잊어버렸던 걸 다시 숫자를 찾다던가 그런 것이 많이 좋다고 생각하고 치매가 천천히 온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를 배웠겠네. 머리도 좀 좋아지고 나 이 깝깝한 기도 없어요. 배우고 실도 말하자면 보고 느끼고 이런 점들 볼 때 이 치매가 들지 않아도 이 종명학교가 참 탄생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가정이 그전보다 훨씬 나아지니까 내 마음이 밝아진 거지 이제 그전보다 건강도 나아진 거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영광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종명학교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orking with the seniors was a lot of fun. 재미있었어요. And yeah, I just think that it was nice to take pictures with them. For example, seeing them smile, seeing them being happy, and I just thought it was so nice to see them motivated and really try to participate in the course and the program. Yes, I think it is a good way of keeping the seniors active with both their mind and their body. And also it is nice that they can connect with other people of the same disabilities.
이번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지시고 12주 같이 지내고 나니까 눈에 띄게 밝아지시고 또 활동적으로 변하신 모습 보면서 효과가 참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총명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 그리고 상담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빠르게 감퇴되는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힘을 내서 치매를 극복하는 그런 방안이 좀 앞으로 미래적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KB 국민건강 총명학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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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동영상 보시면서 이제 이미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는 치매 이 총명학교의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한두 분 계실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었나라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프로그램은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 이거가 이제 KB에서의 지원이 끝나면서 종결되었고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조금 더 새로운 거로 갈 뻔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6년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이제 치매 예방을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치매 예방 기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노인복지관이 치매 예방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치매안심센터의 이제 보건소나 이런 그 의료진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복지관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에서의 치매 예방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그 깨달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게 지난 한 3, 4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부의 치매 안심 그 계획에는 사실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절대적으로 지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의 뭐 사회공헌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작은 됐으나 이제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총명학교라는 이제 그 브랜드 일종의 브랜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게 잘 됐다기보다는 2014년에 처음으로 한노협이 이제 KB하고 같이 뭔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강남대학교에 있는 연구진들하고 아까 그 화면에 등장하시는 아주대학교 이윤환 교수님 또 윤종철 교수님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관심 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약물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정부가 만들어서 캠페인을 했던 게 333이었거든요. 세 가지 권하고 금하고 이제 권하고 이제 그 캠페인 기억하실 텐데 이제 그 내용을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16회기짜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6회기를 하니까 이게 4개월 동안 진행되니까 조금 너무 늘어지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12회기를 2015년에는 만들었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무튼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게 하다가 2018년쯤 돼서는 스마트 버전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워크북이라든가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가 2018년에 KB가 뭔가 좀 새로운 요소를 계속 도입하는 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버전의 이걸 만들자 해서 태블릿도 활용하고 VR도 활용하고 이제 그런 디지털 기기들을 도입하는 총명학교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이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14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의 이제 모델들은 전국에 있는 복지관에 지금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계속해서 기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저희가 사전 조사하고 사후 조사하고 뭐 비교 집단 만들고 사회복지사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뭐 설문조사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이제 첫 해 이걸 하고 나서 점수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여졌었고, 그래서 기억력이라든가 삶의 만족도라든가 인지기능이라든가 우울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험실 세팅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단기간 12회기, 뭐 16회기 정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거는 여기서 했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 333 캠페인이 있고 치매 예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인지기능 강화, 신체기능, 사회성 요 부분하고 이제 영양 습관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일종의 이제 훈련 프로그램인데 한노협이 공통으로 만들어준 모듈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환경이 다르니까 어디는 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미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지역에 그런 강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절반은 그 기관이 주변에 있는 자원과 관련한 자율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운동을 특화시키다든지 아니면 뭐 요리 교실을 한다든지 나들이 공연, 원예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는 약간 그 종합 세트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은 사실 12회기 동안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가 정말 어떤 인지기능의 변화와 이걸 가져왔을까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왔다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인복지관형 이제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약간 이제 표준화 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노인복지관의 인력들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것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성과 목표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운영을 하지만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병원 이런 곳과 네트워킹을 하도록 아예 이제 그런 걸 이제 토대로 전제로 해서 예산을 이제 주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회 참여 모델, 학교 모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노인복지관형이었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은 급식을 드시는 분들은 급식 드시고 바둑 장기 하시는 분은 바둑 장기 하시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만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25명을 모아놓고 담임 선생님 같은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님들이 오셔서 집중적으로 12회기를 관리를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만나는 동료들도 있고 나에게 관심을 쏟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복합 프로그램이 됐고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 사회 활동형이라고 제가 이제 소셜 액티비티 모델이라고 이걸 그래서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 게 뭐냐면은 숙제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게 총명 학교니까 공부하고 이제 숙제를 내드리는데 학력이 낮으신 분들, 학교를 못 가신 분들도 이제 꽤 되시니까 학교를 다니고 내가 총명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셔서 그 집에 가서 하고 오고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 드리면서 이제 우울도 개선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외국에 가서도 발표도 했고 이제 사전사후 조사한 결과들 이제 계속 비교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긍정적인 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그 확인이 된 그런 상태였고요. 저희가 그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들 데이터만 따로 분리해서 봐도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긍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이 다양한 모델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했고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전국의 400개 노인복지관 중에 한 100개 노인복지관에서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운영을 했고 어떤 기관은 이제 3, 4년 연속해서 그 지원을 받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스마트 그런 버전이냐, 스마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냐 했을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기기 스마트 기기가 도입되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실무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신청한 곳은 한 30군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좀 낯설어 했는데 실제로 스마트 버전에 선정된 기관들은 이제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몇 년 동안 치매 예방을 했는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인지기능을 그 기능성 게임 하는 거를 알려드리면은 그거 자체가 훨씬 더 몰입시키고 그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기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다. 그런 얘기들 하셨고요. 그러니까 VR을 쓰고 거기 그 안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복지관들은 이제 스마트 버전의 총명학교를 운영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의 6년 동안 하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표준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다. 여전히 다 현장에서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서비스가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가 절대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이걸 담당하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치매에 대한 기본 훈련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저희가 교육이나 훈련이 굉장히 부족한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총체적으로 이제 치매 예방 기관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총명학교는 하나의 클래스이니까 노인복지관을 전체로 치매 예방 복지관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2019년에 이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2018년에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아시아의 그 혁신상, 노인복지 분야의 혁신상이 있는데 여기 신청을 해서 2등인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서 그 상을 받게 되는 배경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이제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전사후 조사를 하면서 증거에 기반한 이런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명학교 모델이 이제 그 존재한다. 그리고 이후에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은 나름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7, 8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갈 길이 멀었다였어요. 왜냐하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렇게 앞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그 초고령사의 이슈 대비 치매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훈련을 받은 그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제 현장의 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한두 개 뭐 이렇게 파일럿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이걸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렇게 그 정도의 관심과 자원의 흐름은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러다가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늘어났고 그쪽에 인력도 많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치매 안심센터 여기 이제 치매 안심센터 관계자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지역 사회에서 그 문턱이 낮은 그래서 누구나 그러니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이제 치매 어르신이 계셨는데 제가 그 치매 안심센터를 엄청 들락달락 이제 가서 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사실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혜택이 그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거를 거쳐서 제가 이제 계속 현장에서 뭔가 도모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중장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뭐 협동조합도 만들어 보고 이제 그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남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그림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소리내어 읽는 그림책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어 주셔서 약간 회상 기법, 기타 등등의 이런 거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또 경로당에 가서 우리 사이 우리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운영하는 인지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롭게 자꾸 만들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이게 지금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제 강사 양성 과정 속에서 이 보조 강사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조 강사에서 메인 강사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경로당이나 요양시설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이런 거를 하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장수 클럽 모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게 2014년이었고 제가 이제 2016년 이렇게 이제 2017년 넘어오면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현장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책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태블릿 PC와 이런 그 기능성 게임하는 커다란 탁자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 등장하는 기기인데 여기에서 4명이 게임을 하면서 시작할 때 본인의 아이디를 넣고 이제 치매 그 MMS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의 점수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이 게임을 하면은 뭐 속도라든가 반응하는 속도라든가 그 계산이라든가 수리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의 그 행위가 다 데이터화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그 변화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총명학교에서는 하기 전에 구두로 다 이렇게 설문지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분석해서 이제 본다면은 지금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데이터화가 되고 실시간으로 입력이 돼서 분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테크놀로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과 제가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릴 때 제론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는 이게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의 현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잘 아시지만 앞에 제론이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제론이 노인이에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기술. 그런데 이거를 대만에서는 노인복지 기술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는 기술 이렇게 이제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노인을 위한 기술이라는 말도 하기 조심스러운 게 노인이라는 말을 너무 안 좋아하세요, 다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이 학회가 만들어진 이 개념이 만들어진 나라에서도 이게 꼭 노인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노화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는 이런 콘텐츠나 기기들은 실제로 치매 예방, 고령자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꼭 고령자를 위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를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만든 기술,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많은 노인복지관들이 지금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홈복지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는 로봇 청소기도 너무나 훌륭한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집 청소하고 이런 거 힘든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거는 고령자들의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기술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제론 테크놀로지가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만드는 큰 전자 회사들은 우리가 노인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노인을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런 이제 우리의 현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6년, 17년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갑자기 우리 노인복지 현장에 ICT 기기들이 등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천에 이제 노인복지관은 ICT 사랑방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어떤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경기도 이천 근처에 사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그 강사활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ICT, 디지털, 스마트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 사회복지가 가장 ICT랑 멀리 있었던 현장인데 갑자기 이제 현실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 강사 양성에 이제 ICT 활용, 그다음에 뭐 로봇 치료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제 지역에서 많이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교육 현장에 가면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기존의 치매 예방 강사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디지털,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 그러니까 무슨 그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치매에 관련한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는 요양보호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나는 이제 치매 예방 강사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또 뭔가 디지털하고 관련된다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량을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지난 한 2, 3년 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게 되는 이제 배경은 요 옆에 있는 제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렇게 이제 뵙게 되는 건데 한 달 뒤인 이제 10월 20일 딱 한 달 뒤에 대구의 엑스코라고 하는 전시장이 있어요. 이제 서울에 코엑스가 있고 부산의 백스코,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대구는 엑스코. 그래서 그 전시장에서 대구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요새 광고를 많이 보실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년학과 기술을 이제 접목한 것이 제론 테크놀로지이고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르는데 또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기술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갑자기 이제 AI가 된 거죠. 이 AI가 갑자기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이 된 배경을 2016년에 잘 이제 아시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고 알파고와 이세돌의 게임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있으면서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인공지능인데 젊은 엄마들이 알파고가 어딨냐, 우리 아이들 알파고에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는 게 2016년, 한 5년 된 일이에요.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이제 18년에 아이코리아 4.0이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와 5G와 AI에 기반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어마어마한 이제 국가 계획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라고 하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중요한 요소, 그래서 굉장히 큰 예산들이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지금 쏟아져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직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한국판 뉴딜로 이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거의 이제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디지털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최근에 언론에서는 이제 노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키오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은행 점포가 없어져서 고생하는 이제 고령자들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요양원의 현실이 더 이상 면회를 이제 가족 간의 면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비대면 면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노인복지관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급기야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노인복지관이 등장하는 게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가 그냥 우리 주변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론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요 아래 보시는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이 이제 20년 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를 국내에 소개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해왔고, 이거를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다 같이 큰 행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는 30년이 된 학회이고요. 네덜란드 아인토벤 공대에서 시작한 학회인데, 이제 우리보다 고령화가 한 20, 30년 앞서서 진행된 그 서구에서, 특히 유럽에서 어떤 제품이나 기계를 만들어 놨을 때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들은 이게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고령자들이 별로 사용을 안 하거나 사용을 해도 너무 불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든 학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제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이거를 기획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론 테크 하면 이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론 테크놀로지, 제론 그 테크, 뭐 GT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은 뭐 디지털, 스마트, 뭐 AI 하면서 굉장히 하이텍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제론 테크는 다 하이텍이 아니고요. 다양한 유형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청기, 지팡이, 보행보조기, 휠체어 이런 거 다 제론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부르지 않고 복지용구, 뭐 용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재활, 보조기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실제로 제론 테크놀로지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청소기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학회에서는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요. 고령자들의 삶에서 이게 어떤 용도가 있는가, 활용도가 있는가에 있을 때 처음 나오는 게 이동을 보조하는 거. 그러니까 지팡이도 그렇고 휠체어도 그렇고 자율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혼자서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니까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의사소통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비대면으로 가족들과 면회하고 줌으로 회의하고 하는 거가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중요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센서가 붙어 있고 반려 로봇이 가 있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제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제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침에 약 드실 시간 알려드리고 병원 가실 약속 알려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제론 테크놀로지인 거죠. 그래서 노인을 돌보는 인력들에게 필요한 그 로봇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도 다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작업 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스마트 요양원 모델 만드는 거에서 이제 인기가 좋았던 건 뭐냐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그 환자들을 어르신들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실제로 그 하신 업무를 다 일일이 또 기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이 요양원에서는 음성으로 그 기록을 만드는 시스템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인기가 좋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이 작은데 허리하고 이렇게 옷에 입는 갑옷 같은 방탄복 같이 생긴 로봇인데요. 이거는 무거운 환자를 들어서 옮길 때 덜 무겁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젊은 청년이 길을 가다가 소방관들이 무거운 호스를 이렇게 낑낑대고 가는 거를 보고 저거 저렇게 무거운 거 좀 가볍게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내가 아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 옷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이제 요양원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부둣가나 이런 데서 일하는 많은 중장년 그 하역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나 이런 급식소에서 요리하시거나 조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그 국그릇도 움직여야 되고 뭐 그릇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로봇이 서빙 로봇 요새 뭐 식당 가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론 테크놀로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고령자들의 어떤 노화를 뭐 지연시키거나 건강 증진하거나 또는 돌봄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는 이 모든 유형의 기술을 우리가 제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휠체어 이런 거 다 중요하고 여기는 좀 너무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심이긴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진만 보셔도 이런 스마트 시대가 왔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ICT 하다가 어느 날 AI가 됐고요. 뭐 스마트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또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하니까 또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지 기능이 어떤 상태이고 뭐 인바디 측정하고 뭐 악력 측정하고 근력 다 BMI 측정했을 때 한 사람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은 분들 그냥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다 같이 똑같은 노래 이제 같이 따라 부르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노래에 대한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A라는 어르신은 트로트를 들으시면 B라는 어르신은 뭐 팝송을 들으신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해서 이제 그거에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모든 시대의 어떤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IT 강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이 디지털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태인데 그래도 하여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금 10만 가구의 어르신 집에 이런 IoT 방식의 시스템, 댁내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응급 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119로 연결하고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복지관들이 스마트 라운지, 스마트 존, 뭐 ICT 사랑방 이렇게 지금 진화해 가고 있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도 이런 기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어서 제가 하이마트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이제 이럴 정도로 그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혼자 사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 안부 확인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지금 한 몇만 가구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찌뿌둥했다. 그래서 몸이 뭐 그냥 기분이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하면요. 인공지능이 며칠 뒤에 전화했을 때 지난번에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그 실제 사례들이 등장하니까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이런 스마트워치 채워드리고 건강관리 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가 활동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수백 개의 경로당에 이런 줌 시스템이 들어가서 한 곳에서 강사가 특강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여러 개 구역에 있는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같은 동작을 하고 강의를 듣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지금 지자체가 막 들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립재활원에서 와상 노인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뭐 배변 처리 로봇이라든가 욕창 방지를 위한 이런 그 시스템하고, 혼자서 밥 드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이제 식사 보조 로봇, 움직이는 거 도와주는 이승 로봇 이런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나중에 기회 닿으시면은 이런 그 반려 로봇하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기계이지만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서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는 이런 테크놀로지들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외국에서도 비슷한 그래서 디지털 기기가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이제 그 중요하다라는 그 예시들이 있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뮤직 앤 메모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 여기는 이제 요양원에 방문하는 봉사 단체이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악을 매개로 해서 봉사를 활동을 하는데, 이제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여쭤보고 나는 무슨 컨트리 음악이 좋다, 뭐 클래식이 좋다 하면은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버리거나 이제 그 기부하는 오래된 아이팟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다 음악을 담아서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말벗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는 이제 회상이라든가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원칙 하에 이런 자원봉사 단체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이고요. 여기서는 이게 제론 테크놀로지인 거죠. 이 헤드셋하고 이 기기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잠깐만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클릭을 했고요. 잠깐만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My name's Jim McLeod. I'm the customer 그림 relations 보이시죠? manager here at Scarlet 화면. House. 예, 보입니다. And we're delighted that we have the first REM pods train feature in the UK in a care home. So when they first approached us and told us about the idea about the care home, the train feature, we just thought it was absolutely amazing, because one of the things about people who are living in a care home or living with dementia, 요양원 한 is being able to reminisce 코너거든요. part of the activities that we do. So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동영상을 끝까지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또 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다시 네, 그래서 그냥 사진만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전에 움직이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기차를 탄 것 같은데 기차가 아니라 요양원의 한 코너였던 거죠.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는 실무자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냥 밖에 나와서 보통 이제 많이 앉아 계시는데 침실 밖으로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하게 해드리는데 아주 간단한 비디오 기계를 사용해서 이게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인 거예요. 이분의 여가 생활을 이제 현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서 옆에 창문을 보면 이제 기차 타고 가는 느낌이고 위에 보면은 오래된 그 여행 가방 같은 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펴놓고 이제 두 분이 대화도 나누시지만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옛날에 여름에 바캉스로 뭐 어디 갔었는데 하면서 이제 친척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개인의 어떤 뭐 인지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좀 낯설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UN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아젠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세계 노인의 날 기념할 때 디지털 형평성, 모두를 위한 디지털 형평성 또는 디지털 권리가 UN에서 지금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서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불평등 문제, 디지털 격차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론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온라인상에 많은 자료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구에 10월 달에 다녀가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현장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관련된 것들을 GT 존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큐레이션하고 도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그냥 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의 서포터스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은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로 가서 활동도 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사회공헌 취업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GT 서포터스의 이제 활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조금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100명이 넘는 국가 이렇게 줌 회의 하는 거 저 처음이에요. 학생들이 많아도 한 60명, 70명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전국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굉장히 네, 새롭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대학원에 융복합 대학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 만든 지 좀 됐는데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학부 과정이고 현장에서 이런 뭐 요양시설,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거의 이제 2006년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15년 넘었잖아요. 네. 내가 땅이 있는데 어디 땅이 있는데 나중에 나는 이제 뭐 실버 타운 내지 뭐 노인을 위한 집을 운영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는 이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큰 장학금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 본인을 위해서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에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강남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무료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위 과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50시간 공부하고 뭐 실습하고
아니면 뭐 창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고령친화 산업 인력 양성 과정은 이제 비교적 그게 이제 비용을 뭐 100만 원 내는 걸 나중에 돌려드리고 막 이런 과정이니까 하시는데 네. 저희는 그래도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화하는 게 요양 경영 과정인데요. 네. CEO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좀 다 같이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시설장님들이 시간도 없으시고 공부하실 시간이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지지부진해서 맨날 문을 언제 닫을까 그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활성화되다가 거의 지금 안 모집이 잘 안 돼서 그냥 약간의 낙담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또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거는 현장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 공부를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네.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직접 이거를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요즘은 대학원 강의는 많이 안 하고요. 예. 네. 학부 중심으로 하고 이제 올해 이 행사 끝나면 이제 내년에는 한 과목 정도는 한 학기 한 과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러고 있어요. 요새는 그러면 대구를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 신청하시고 약간의 돈을 내시고 아니 다녀가시면 그러니까 예. 네.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조 원장님 네네. 대표님께 네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느 지역에 사세요? 저는 성남에 있습니다. 네네. 강남대에서 아주 가까우시네. 네, 가깝습니다. 집에서는 더 가깝습니다. 지금 강도 오포거든요. 네. 네네. 10월 달에 행사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거리 계셔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대구의 인근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좀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중에서 서포터즈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네. 네, 그것도 같은 홈페이지에 서포터스 신청하는 코너가 있어서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이제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드리고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희가 이렇게 막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정말 아주 짧게 말씀드렸는데 기술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저는 인공지능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뭔지 잘 모르고 그거를 공학이나 기술을 하시는 분들처럼 제가 배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런 용어들과 이제 개념을 이제 개념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시대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도 아리아도 있고 뭐 기가지니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만 가지고도 매니저가 필요하고 로봇도 효돌이, 다솜이, 보미, 리쿠, 실버, 기타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매니저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로봇을 하나 이제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동무하는 로봇을 사드리고 싶은데 뭐를 골라야 되는가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엄청난 사업 아이템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 강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치매 예방 강사인데 태블릿 PC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경로당과 400개가 넘는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거기 다 못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지. 그러나 나는 태블릿 PC 가지고 치매 예방은 내가 제일 잘해. 아니면 나는 뭐 우쿨렐라를 가지고 나는 치매 예방 제일 잘해.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몇 가지씩은 가장 자신 있는 아이템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사실 수요가 적은데 이런 거 해주세요 할 수 있을 때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디지털 기기와 관련해서는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약간 그러면 이쪽에 가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패키지로 가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림책이 있어도 TV 모니터가 있거나 스크린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이론적인 거는 또 가서 PPT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요양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제 복지관에 가면은 요즘은 빔 프로젝터나 스크린은 기본으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경로당에 갔더니 아주 작은 TV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입장에서 엄청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PT 쏴야 되는데 PPT를 쏠 수 있는 거는 없고 TV만 하나 있어요. 또 저희가 강화도에 있는 농촌에 있는 그 경로당에 갔는데 거기는 진짜 아궁이에 불 떼서 막 이렇게 밥해 드시는 그런 경로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T 환경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가시는 강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셨어요. 요양원에 가서 만나는 어르신들, 복지관에 가서 만나는 어르신들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교환을 갖고 있어도 갈 때마다 당황하는 거죠. 근데 그 당황함을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리 내가 갈 곳이 어딘데 이제 거기는 이미 이제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해서 준비해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다 하는 건 저는 힘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 다 치매 예방에 이렇게 저렇게 다 관심이 있어서 이제 모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의 역할은 이제 치매 예방도 스마트 기기를 디지털 기기를 써서 하는 새로운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는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이제 가능성을 저는 오늘 안내해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저는 디지털이 만능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대상과 그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콘텐츠를 이 테크놀로지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게 저희처럼 아날로그 그림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아날로그 그림책을 디지털화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이제 거기까지 진도는 못 나갔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 앞에 대구 분이 계세요. 김재춘 선생님. 대구 어느 구에 사세요? 달서구에 삽니다. 달서구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그 국제 제논 테크 놀리지 제가 박람회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네. 가려고는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네. 올해는 22, 23, 24, 25 그러니까 박람회는 나흘 동안 하고 뭐 포럼이나 학술이나 이런 연수 과정은 월, 화 이틀 해요. 그래서 선생님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저는 대구를 아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 예, 제가 교수님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때 전시회 기간 동안 대구를 한번 저도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네. 원장님 계셨는데. 오셔서 거기서 약간 오프라인 모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예, 그런 계기를 한번 할까 네. 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 채팅창에 올라왔는데요, 교수님.
네. 잠깐 보시고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요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서 하나하나 네 그거 제일 좀 밑에 쪽 그런데요. 일단 관련 자료는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국문으로 된 교과서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실버 공학, 기술 노년학 이렇게 해서 번역된 그 공학 쪽의 책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기술, 그러니까 웰페어 테크놀로지라 해서 웰텍이라고도 하는데, 제론텍은 제론이 노인인데 그냥 복지 전반적으로 장애인, 뭐 아동, 청소년 다 해서 그러니까 복지기술은 웰텍이라고 요새 하면서 저희가 또 그러니까 웰텍 융합 전공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지기술 관련한 거는 교과서가 하나 네, 좀 허접하지만 만들어서 시중에 네, 있는 게 있고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기본적인 자료가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좀 인터넷, 그리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그 시니어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9월호 특집으로 이 제론 테크를 다뤘는데 꽤 좋은 아티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구글이나 이런 거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양보호사와 스마트 기기와 연결 지점, 이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네, 한 2시간 주시면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디지털 환경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인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수십 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대면이 가능해도 그냥 이렇게 우리 여기 지금 오늘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슈퍼비전을 상호, 그러니까 그 같이 공유하는 걸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비용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반려 로봇을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내가 한 3시간 가서 어떤 할머니 도와드리고 이제 다른 집으로 가거나 하면은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 있을 때는 안심인데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는 항상 불안한데, 이런 스마트 기기가 그 어르신 집에 존재하면은 그러니까 앱으로 실시간으로 그분의 이제 그거를 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심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센터들 중에 우리가 조금 더 특화시키고자 하는 센터장님들께서는 그런 기기들을 이제 해서 모두에게 나눠드리는 건 힘들지만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께는 이제 그걸 보급하는 그런 센터들이 조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지금 3만 명의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계신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생활지원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분들의 주요 역할이 아까 제가 집을 보여드렸고 10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2번 이제 전화로 모니터링 하면서 들락달락 하면서 이 그 어르신들이 기계 오작동이나 여러 가지 관리해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임영웅 아시죠? 임영웅. 그러니까 임영웅 씨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유튜브로 임영웅 노래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다는 거가 이분들의 인생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 지점의 가장 심플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어르신들에게 만약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그 뭐 허약이나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 가능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는 거로도 네,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인지 재활, 인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있을 때 이런 뭐 태블릿, 저는 스마트폰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제 태블릿 정도 사이즈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기가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스마트 패드에 치매 예방 게임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 가지고 가셔 하시는 액티비티도 있지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임영웅 말씀하시니까 임영웅에 아주 빠져 있으신 조성유 선생님. 네. 대전. 네.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얼마 전에 임영웅 씨 대전에 갔었는데 콘서트. 네, 저도 대전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네. 고향 콘서트도 갔다 왔습니다. 임영웅 대구 콘서트는 안 가셨어요? 대구는? 거기는 못 갔어요.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네. 파란색 티셔츠 입고 파란색 마스크 쓰고 뭐 두건하고 난리 났죠. 네, 모자 쓰고 이름표 달고 가진 도구를 다 사가지고 그냥 신용을 하고 다닙니다. 네. 제가 아픈 사람인데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를 할 때도 임영웅 사진을 보면은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띄워져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얼굴에 많은 웃음을 띄웠습니다. 임영웅 이야기에 입이 벌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임영웅 팬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영웅 시대 화이팅. 저도 몰랐는데요.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막 응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응원해주면 임영웅 씨한테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아주 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조성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래서 이렇게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로바 노트라는 그 앱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녹취를 이제 푼다고 하는데, 녹음한 거를 다 일일이 쳐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녹음하고 그것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이 실시간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IT 강국이라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들을 이제 뭐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믿지를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이 ICT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도시에서 이제 생각하는 이 공공 와이파이 환경이나 이것이 사실 어디에나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에그라고 하는 이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인터넷을 끌어다 써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디지털 격차 문제는 여전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새로운 거,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뇌 활성화인데 이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어르신 한 분에게 스마트폰을 쓰도록 가르쳐 드리면 그거 자체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물론 이 화면 넘기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짜증나는 일도 있지만, 그 신기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아까 지금 이제 어떤 시골의 할머니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 들고만 다니다가 임영웅 때문에 하여튼 뭐 온갖 거를 좀 하기 시작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이제 치매 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뭐 너무 복잡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고 기록을 잘 해놓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어떤 뭐 경로당의 어떤 어르신 또는 뭐 요양 그 어르신들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뭔가 활동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그냥 일지처럼 써놓으시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 백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로 너무 우울해지신 어르신들이 전국에 너무 많고 허약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운동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공동 모금의 사업으로 스마트폰으로 여가
그 문화 콘텐츠를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정말 격차가 크다. 이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격차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는데 이제 좀 선생님들이 그 같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름 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도 100분이 안에 네, 계시네요. 시간이 이제 됐어요. 일단은 네.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잠깐 5분, 10분 정도 뒤풀이로 조금 또 네. 추가 질문하실 분들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박영란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